자,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 기일로 지정을 하고 한덕수 총리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,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.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던 헌재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여론을 혹시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설명하시겠어요? 알 수가 없어요.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까? 왜냐하면 예. 필요 없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거든요. 처음에 그거 봤죠, 우리 예. 화면으로. 그리고 그 예. 이후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입증 취지를 보강하거나 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다시 재차 필요성이 있어졌다는 판단인데 예. 글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조지호 청장은 사실은 이게 증인 채택이 돼 있던 사람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다시 기일을 잡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. 예. 근데 이 부분도 다시 신청해가지고 증인 신문을 받아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고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90명을 신청해가지고 36명을 채택을 했어요. 그중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. 네. 그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. 근데 지금은 약 한 40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저 10명 정도를 채택을 한 거예요. 그러죠. 거기에 양측 증인 3명, 2명 정도를 빼면 7명 정도 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려고 증인신문도 안 하는지 또 하나는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놓고 수사 기록은 일방적인 진술이 담긴 거거든요. 네네. 그렇다면 피청구인 측에 반대 신문이 있어야지만 좀 더 객관적인 그 진술 내용이 확정되는 것인데 네. 이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종결하겠다, 그럴 생각이었다. 그럼 재판을 안 한 거죠.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검찰 조서에 기재된 진술서 등이 첨부된 이 부분만 500명이 넘는다는 거죠. 그 500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대통령,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진위 구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다. 기각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기각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면 납득하기 어려워요. 왜냐하면 보통 재판 진행은 수사를 통해서 또는 소추를 통해서 주장을 담긴 소추 의결서가 제출됩니다. 거기에 증거가 많이 첨부가 돼 있죠. 예. 이것을 탄핵하는 과정, 이걸 상쇄시키는 과정이 피청구인 측의 재판 진행이에요. 예. 근데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고 하면 예. 이거는 그럼 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탄핵 사유가 입증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당신들 피청구인 측에서는 노력할 필요 없이 이건 기각입니다. 이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방어권,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저렇게 바꾼 것까지도 문제도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 한 차례 이제 기각한 바 있고요.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지금 수용한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우리 박성민 그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여론에 좀 영향을 미쳐서 헌재가 바꿨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? 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뭐 정확한 이유는 어쨌든 이제 재판관 평일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.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증인을 추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저는 뭐 여론전보다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 헌재 흔들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 측에서. 예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여론이 헌재 재판관들한테 압박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이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것이 더 어떤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뭐 시간 더 달라 또는 증인 더 채택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한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받아줄 수도 없고 다 네네. 받아주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. 그렇죠.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주요 증인들을 채택을 했고 뭐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분은 국회에 나와서도 국무회의가 사실상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예. 국무회의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뭐 본인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오히려 저는 실체적 진실은 더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